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현관 앞 젖은 구두 두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낯선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다. 며느리 지은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집안 공기는 이상할 만큼 따뜻했지만 그 온기 속에는 알 수 없는 낯설미 숨어 있었다. 거실에는 와인 2잔, 부엌에는 치워지지 않은 접시들,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놓인 봉투 하나.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짓는 시어머니, 눈을 피하는 남편. 그날 밤 이 집의 균형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지은은 젖은 코트를 벗으며 현관에 걸었다. 빗방울이 방울져 떨어지는 소리와 거실의 고요가 묘하게 섞였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2잔, 그 중 하나에는 아직 반도 채 마시지 않은 와인이 남아 있었고 잔 표면의 조명, 불빛이 길게 비쳤다. 옆에는 치워지지 않은 접시와 포크, 그리고 냅킨 하나가 구겨진 채로 놓여 있었다. 지은의 발걸음이 거실을 지나 부엌에 멈췄다. 오늘 누가 왔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탐색이 깔려 있었다. 윤정이는 부엌 한쪽에 서 있다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아무도. 그냥 민석 씨랑 와인 한잔 했어. 지은은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민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때 지은의 시선이 부엌 의자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다. 종이 표면은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살짝 닳아 있었고 봉투 모서리 틈 사이로 무언가 사진 같은 것이 비쳤다. 지은이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 들려는 순간 윤정이의 손이 그보다 빨랐다. 그건 내 거야. 말은 부드러웠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지은은 손을 거두고 짧게 웃었다. 아, 네. 그러나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봉투에 머물렀다가 천천히 시어머니를 스쳤다. 윤정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의자에서 치웠다. 부엌 시계가 한 번 울렸다. 짧은 종소리가 울린 뒤 방 안에는 빗소리만이 남았다. 지은은 천천히 발걸음을 거실 쪽으로 옮겼다. 소파 위에는 덮어둔 담요 한 장, 그리고 반쯤 읽힌 책이 놓여 있었다. 책 속에는 얇은 메모지가 꽂혀 있었고 그 메모지 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지은은 그 문장을 잠시 바라보다 책을 덮고 다시 시선을 부엌 쪽으로 돌렸다. 윤정이는 이미 봉투를 사라지게 한 뒤였다. 민석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두 손을 맞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지은은 확신했다. 무언가가 이 집에서 자신을 빼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다시 띠고 말했다. 저 샤워 좀 하고 올게요. 발걸음이 계단을 오르는 동안 윤정이의 시선은 끝까지 그녀를 따라갔다. 그 눈빛 속에는 경계, 계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한 줄기 승리감이 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집 안에는 커피 향이 퍼져 있었지만 그는 머그잔을 손에 쥔 채로도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윤정이가 다가왔다. 오늘 저녁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눈빛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민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퇴근 후 그는 윤정이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다. 시내 중심에서 벗어난 오래된 찻집. 간판은 희미했고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만이 문을 찾게 했다. 문을 열자 낡은 나무 바닥이 낮게 삐걱거렸다. 공기 속에는 오래된 커피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창가 구석 자리에 윤정이가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도자기 찻잔과 그날 본 봉투가 있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봉투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묘하게 마음을 짓눌렀다. 윤정이는 봉투를 열어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민석 쪽으로 미끄러뜨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지은이 그리고 낯선 남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민석의 손가락이 사진 모서리를 스쳤다. 그 차가운 감촉이 피부로 전해졌다. 이걸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윤정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셋이 아는 비밀이 될 수도 있지. 민석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녀의 말 속에는 단순한 협박이 아닌 어떤 제안이 숨어 있었다. 대신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이 사진은 영원히 당신 손에만 남을 거야. 그녀는 다시 사진을 봉투에 넣었다. 손목의 작은 움직임조차도 계산된 듯 부드러웠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찻잔을 들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도 마음속의 서늘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찻집의 오래된 시계가 6시를 알렸다. 윤정이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기억해. 민석 씨, 비밀은 지켜야 할 때 가치가 있는 거야.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먼저 찻집을 나섰다. 민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빗줄기가 번져 보였다. 밖으로 나왔을 때 윤정이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골목 끝에 낯선 사람 하나가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빗속에서 그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민석과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천천히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민석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지은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마. 그는 잠시 메시지를 바라보다 화면을 꺼버렸다.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뒤로 낡은 찻집의 불빛이 뒷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부엌 창문을 타고 흐른 빗물은 유리 표면 위에서 가느다란 길을 만들었다. 거실의 조명은 낮게 깔려 있었고 공기 속에는 와인 향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은은 침실 문을 열고 나와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옮겼다. 그녀의 시선은 부엌 테이블에 머물렀다. 거기에는 분명 몇 시간 전까지 없었던 봉투가 다시 놓여 있었다. 봉투는 살짝 벌어진 채였고 안쪽에는 사진의 하얀 가장자리가 비쳐나왔다. 지은의 손이 봉투에 닿으려는 순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뒤에서 들렸다. 그건 어제 말했지. 지은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윤정이가 부엌 문턱에 서 있었다. 조명에 반쯤 잠긴 그녀의 얼굴은 표정을 읽기 힘들게 만들었다. 궁금해서요. 지은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다. 윤정이는 봉투를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입구를 꾹 눌러 닫았다. 궁금한 건 언젠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 말은 마치 경고 같았다. 지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거실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윤정이는 부엌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봉투를 서랍 속 깊이 넣고 서랍을 잠갔다. 잠금 장치가 딸깍 하고 채워지는 소리가 부엌 안의 정적 속에서 묘하게 크게 울렸다. 그때 창밖 어둠 속에서 또다시 그림자가 스쳤다. 이번에는 분명히 사람의 형체였다. 윤정이는 창문에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빗물에 흐릿하게 번진 골목길 끝에서 누군가 우산을 쓰고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뒷골목으로 사라졌다. 같은 시각, 지은은 2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민석이었다. 그는 부엌으로 향하다가 윤정이와 마주쳤다. 누구였어요? 민석의 질문에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야. 그러나 그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다. 민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아닐지도 모르죠. 윤정이와 민석의 시선이 맞닿았다. 두 사람 모두 방금 전 그림자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거실 한쪽, 그림자와 대화를 나누듯 불빛이 깜박였다. 그 불빛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켜질 때 지은은 계단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카메라 앱이 켜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천천히 끄고 방으로 돌아갔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민석과 윤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이 집안의 균형은 조금 더 기울고 있었다. 저녁 식탁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반짝이는 접시 위에 담긴 요리는 평소보다 더 정갈했고 조명은 부드럽게 식탁 위만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은 세 사람의 표정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다. 지은은 수저를 들며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단단함이 숨어 있었다. 윤정이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지은은 짧게 대답했다. 조용했어요. 다만 이상한 건 있었죠. 민석의 손이 잠시 멈췄다. 창밖에서 누가 집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지은은 그 말을 하면서도 시선을 누구에게도 고정하지 않았다. 마치 대화를 던져놓고 반응을 살피는 듯했다. 윤정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을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읽히지 않았다. 식탁 위의 공기는 점점 묵직해졌다. 그때 민석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지은의 시선이 휴대전화로 스쳤지만 민석은 재빨리 화면을 엎어놓았다. 누구예요? 짧고 날카로운 질문. 중요한 사람 아니야. 그러나 그 대답은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세 사람은 이상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식사가 끝날 무렵 윤정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거실로 오겠니? 대상은 민석이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거실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오갔다. 윤정이 사진은 내가 갖고 있을. 민석, 그게 안전할까요? 윤정이, 적어도 지금은 내 손에 있는 게 맞아. 그 대화를 부엌 문 너머에서 지은이 듣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얇은 고무장갑과 작은 지퍼백이었다. 거실의 대화가 끝나고 두 사람이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은 이미 평온한 표정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싱크대 아래 쓰레기통 속에는 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다. 그 종이는 잠시 전 윤정이의 가방 속에서 사라진 작은 메모였다. 내일 밤 같은 장소. 지은은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방으로 올라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부드러운 미소 대신 차가운 확신이 자리를 잡았다. 방 안 책상 위에는 오래된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켜고 작은 USB를 꽂았다. 화면에 떠오른 파일. 이름은 단 하나. 거래의 윤정이, 민석. 재생 버튼을 누르자 빗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걸 지키는 건 우리 둘뿐이야. 지은의 손이 재생 버튼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속삭였다. 아니요, 이제 3시예요. 새벽. 집 안은 적막했다.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만이 거실을 메우고 있었다. 2층 방 안. 지은은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골목길이 비에 젖어 반짝였고 그 끝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는 가로등 불빛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화면 속에는 윤정이와 민석이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이 떠 있었다. 지은의 눈빛이 그 화면에 닿는 순간 골목 끝 인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빛 속으로 사라졌다. 지은은 창문에서 물러나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USB와 함께 새하얀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들고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비밀은 나눌수록 무기가 된다. 다음 화 목격자가 이어집니다.